네, 수도권의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모든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 사태, 네. 이 문제가 아직도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요. 네.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 여론부터 좀 알아볼까요? 지금 뭐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지 않습니까? 네. 설날을 목전에 두고 지금 사실 카드 사용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선물도 사야 되고 뭐 제수 용품도 장만을 해야 그러네요.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 카드 썼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물론 뭐 오늘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이 좀 더 불안감을 조장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 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정말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감정적인 표현 그대로 설명드린다면 그냥 말 그대로 확 그냥 막 그냥입니다. 그냥 뭐 내 자신이 뭐 이렇게 좀 너무 뺏겨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제 존심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 개인정보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개인의 정보가 수집이 되는데 수집이 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그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이제 정부기관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보면은 심지어는 그 유효일자, 카드의 유효일자, 비밀번호, 그 더군다나 각종 어떤 그 정보들, 가족들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 이것까지 다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암호까지요. 예,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관리 측면인데, 적어도 그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 암호화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비밀번호, 네. 바이오 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 무척이나 중요한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근데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한 60% 이상 이 암호화가 되어 있는,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는 비율 정도가 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그 사업자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공공 부분이 아니라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는 비율이 네. 22.7%에 그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자 관련 부분들은 22.7%만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다. 전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암호화가 되어 있는 비율까지 합하더라도 이것이 네. 50%를 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정보 중에 하나가 여권번호입니다. 여권번호도 신분을 증명하는 것인데 운전면허 번호와 함께, 운전면허증과 함께 운전면허 번호도 지금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고작 18%, 9%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러한 핵심 정보가 네. 전부 암호화되어 있는 비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방치돼 왔다라는 것이야말로 좀 최근에 일어난 네. 이 바로 카드 정보 유출의 사태를 어떻게 보면은 유발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자료가 이게 안행부 자료 아닙니까? 안행부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자료인데 2013년 개인정보 실태조사인데요. 그 안행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심각한 실태라는 건데 알고 있었는데 안전행정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네. 이게 조금 흥분하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집할 때는 언제고 관리는 왜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네. 이 2012년에 인터넷진흥원의 어떤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은 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있느냐 네네. 이런 걸 보면은 45%로서 여전히 그 가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담 조직이 있는 것도 비율이 적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이 있느냐 네. 했을 때도 역시 45%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정보는 아주 또 구체적이고 아주 민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요. 단순한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보호와는 또 별도로 다루어져야 되는데요. 정보보호조직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조심스러운 관리겠죠. 이건
9.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그렇다면 사실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없었다. 민간 사업자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 조직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에서 카드 규제를 안 하니까 당연히 기업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렇게 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투자금이 없다고 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인식 자체가 좀 잘못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네. 정작 이러한 인식에 비해서는 인식하는 것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0명 중에 응답한 기업 또는 예. 응답자의 담당자의 10명 중에 9명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이라든지 어떤 관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관리에 대한 관심만큼은 이만큼 어떤 행동만큼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식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실천이 뒤따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나 조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일 궁금한 게요. 유출됐는데 어디를 통해서 유출됐냐 이거예요. 도대체 너무 내 정보가 저 어디를 통해서 팔아먹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카드 개인정보 유출의 어떤 그 핵심이 됐던 카드 3사, 네. 카드 3사가 주목이 됐던 카드 3사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 12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수년 전의 조사 결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 정보 보안의 어떤 그 위협의 원천이 되는 가장 많은 비율은 50.3%가 불법 해커 등 컴퓨터 범죄자. 이것은 외부에서 내부의 어떤 보안망 자체가 허술했을 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 비율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바로 이 퇴사한 직원 네. 34.2%의 결과가 나왔고 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25.1%입니다. 크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 직원 산업 스파이가 13.9%.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보관되고 있는 이 정보가, 개인정보가 외부의 소행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술한 보안망, 네. 플러스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는 또는 퇴직한 내부 직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봤더라면 이러한 어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감시 체계라든지 네. 감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 말씀하신 자료도 인터넷 진흥원 자료 아닌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정부 산하단체죠? 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이게 결과 내용을 드리면서도 이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만 봤더라도 그렇죠.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군다나 더 분노를 하는데 말 그대로 신용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니 개인정보를 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 왜 개인정보를 제공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국민들은 진짜 답답하고 정말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되는 것이 개인정보 제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도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조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이 생활, 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이 네.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개인정보가 과연 어디까지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현재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세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이런 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또 천만 서울 시민들이 생각한 것은 과연 개인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수집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는 것인데요. 2012년의 조사를 보면 일반 정보입니다. 일반 네. 정보는 99.6%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수집이 되는 것이라는 건데요. 네. 여기는 보면은 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보, 여권 정보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일반 정보만 해도 상당히 많은 개인 정보가 지금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인데 45.1%는 가족 정보입니다. 아이고. 내 가족이 누구인지, 아들이 몇 명인지, 네. 딸이 몇 명인지 이것까지도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출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지까지도 신용 정보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1.3%. 좋은 얘기네요. 네. 더욱 놀랐던 건 뭐냐면요.
17%는 의료 정보인데 홍채 인식 정보. 우리가 요즘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이 눈동자를 대서 홍채 인식, 네. 눈동자에 이 그 지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인식해서도 아니 이 정보까지 수집이 된다는군요. 아, 네. 과연 이게 정말 그렇다면 정말 이 개인을 발가벗겨 놓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정보를 뭐 수집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작은 퍼센트지이라 합니다만은 1.4%는 위치 정보 네.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맞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개인정보 유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됐습니다. 이제 뭐 대응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뭐 이제 금융기관 3사에서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뭐 재발급받는 비용을 받지 않고 마일리지도 돌려주고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대목에서는 이성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지금의 사태가 카드 트라우마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재발급 받더라도 이거 카드 정보가 또 유출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하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조처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정부는 이러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들을 네. 어떤 정부의 조치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이런 공감대 형성, 소통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엄중한 처벌입니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러한 내부 직원 또는 퇴사한 직원 네. 또는 어떤 허술한 보안망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네. 보면 이러한 정보 보안 관리의 시스템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존 역대 정부들도 다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